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신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화 감상과 또 신화가 올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원인, 제가 자생지를 가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물론 한 군데 보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추측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소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저희 난실에서 지금 신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위 난실과 아래 난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난실은 조금 아래 난실보다 온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이 난초는 바로 이제 위 난실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신손깍지벌레 감염이 돼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고, 그 치료 과정 그리고 방제, 한 번에 안 되는 걸 여러 번 나눠서 올 봄까지 분갈이 할 때까지의 방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그 전년도 신화죠. 전년도 신화에 시큰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런데 보면은 그대로 남아있죠. 흰손깍지 벌레들이 의해를 가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올 신화에는 지금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무난하게 잘 잡히지 않았나. 지금 보면은 그런데 아주 정상적인 신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다 이러면은 정상적인 신화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략 80%서는 그래도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우측에 있는 난초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 전 쪽에도 어느 정도 잡혔었고요. 그 전 쪽들은 흔적만 조금씩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아이는 흰손깍지벌레에 좀 아주 강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충해 중에는 곰팡이도 있고 뭐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곤충, 유해를 가하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거에도 강한 난초들이 있습니다. 이 난초가 바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신화가 잘 나오고 있죠. 자, 신화 모양만 봐서는 여러분들 어떤 난초인지 잘 아실 겁니다. 두화형 그 신화를 하고 있죠.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두화 그 신화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가, 자, 안으로 오군 형태나 잎 모양,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 그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을 때 그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두화가 아마 두화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모르는 난초들이 많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난초는 제가 모르는 난초가 많습니다. 자, 옆에 것도 보시면, 자, 그런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모 쪽에 있는 보면 떡잎장도 안으로 웃고 약간 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신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그 전년도에 시큰이인가 벌레에 의해서 공격당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텐데요. 자, 좀 틀어서 보면, 자, 그런 모습이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전쪽도 그렇고, 자,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됐었던 게, 자, 그 벌레류 중에 이제 깍지벌레가, 저도 사실은 흰손깍지벌레 피해는 있다는 거는 정도는 아는 그런 정도만 알지, 그게 한 번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 스스로도 배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 반복적으로 대략 보름, 길 때는 이제 겨울 같은데 한 달이죠. 생장할 때는 보름 간격, 그리고 거의 생장이 멈추는 단계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살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혔어요. 예, 그러면은 그 원인도 말씀을 드렸었죠. 떡잎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안 달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알이나 다른 뭐 그 상태로 거기에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완전히 박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올 봄에는 어떻게 했죠? 떡잎장을 제가 뺐죠. 예, 일부 떡잎장을 제거하고 충분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침지도 했고, 그리고 분무도 초미세 분무로 다 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올해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난실에서 아직까지 지금 제가 연락만 그러니까 몇 군데서 받았거든요. 신화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모양이 틀어지거나 또는 벌브가 비대해지거나 또는 신화 빠짐 현상이 벌어지거나 이 신화 쪽의 문제를 일으키는 난초들이 많이 있다.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조건 신화가 빠지는 형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필요 이상으로 벌브가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신화가 또 없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신화가 지나치게 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데 약간 틀어지거나 이런 형태도 보이고요. 그리고 신화에 병반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다른 애보다 더 많았지 않았나, 이런 현상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기온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은 몇 차례 걸쳐서 나눠서 드렸지만 지금도 그 생각이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제가 반드시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료 어떻게 주셨나요? 광량은 얼마나 되나요? 그 다음에 습도는 얼마나 되나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혹시 생장제를 주셨나요? 활력제 중에 뭐를 주셨나요? 이게 제가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보내시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로 오픈을 시켜놓고 한 이유가 저하고 통화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글로 가능하시면 내 난실 환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은 저는 제가 안 나오는 이유, 이제 그런 게 저는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늦게 받아서 신화를 늦게 받으니까 괜찮은 걸로 보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면 저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이난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우이난실 요런 정도 크면은 전체 평균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될 거로 봐지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이고,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자, 이런 정도면 지금 한쪽은 4cm 정도, 한쪽은 3cm 정도 자라는데요. 이런 정도면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아래 난실은 아직 이 정도로 안 나왔어요. 이제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위 난실은 이런 정도 수준이 평균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란 것도 있고 덜 자란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러면 건조하고도 관련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든다고 그랬죠. 자, 탄저병이 오는 것이 습도가 높을 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조할 때도 옵니다.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낮에 건조한 거지 밤에 건조하지는 않거든요. 난실 온도 습도는요, 낮과 밤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온도도 그렇지만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외기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면, 제가 그랬죠, 보령지방 20도 밑에 들어가는 거 처음 봤다고. 올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륙은 더 심한 데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면 좋은데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가 가능한데, 그래서 신화가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른 애 평균을 보면
그렇게까지 올처럼 심하게 건조한 경우가 적었어요. 가물었죠. 또 엄청 가물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게 탈수, 이 일반 작물이 탈 정도 된다면 그런 정도가 주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연 상태에서 벌어진 일과 난실에서 벌어진 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신화가 빨랐어요. 자, 냉해가 올 것 같으니까 또 내려놨죠. 그리고 닫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약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거나 더 왜소해졌거나 아니면 병충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 약해지는 그런 현상. 자, 우리가 이제 뭐 처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비료를 적게 주라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비료를 오히려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적게 주라고 합니다. 대신 자주 주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적게 주고 자주 주라고 하는 거죠. 적게 주라는 건 뭐냐면요. 2,000배로 주셨다면 3,000배, 4,000배. 또 분무로 3,000배로 주셨다면 4,000배, 5,000배로 묽게 해서 자주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고 도저히 뿌리까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안 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과비는요 한 번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과비는. 그리고 광량이 있을 때 비료가 필요한 거지 광량이 없으면 비료는 안 줘도 제 스스로 자기 필요한 양을 자기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줘서 등산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신화감상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